아버지 안철수님을 삼행시로 지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재미나겠쥬 라고 했는데, 자, 안철수 후보는 철, 서린같이 강하고 수, 수소같이 핵심적인 인물이다. 아, 제가 화학자니까 네, 수소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제 딸 안설이 박사 연결하겠습니다. 설이야, 나와 있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디에고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질문 받은 게 한 열 몇 개 되는데 그 질문을 읽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면 돼. 아빠 엄마 다투시는 거 본 적 있나요? 예, 네. 당연하죠. 네. 부모님이 다투시는 건 어릴 적에도 보고 굉장히 서로를 존중하고 존댓말도 쓰시면서 다투셔가지고 네. 엄마 아빠의 어떤 면을 닮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외모는 저희 엄마 아빠 둘 다 반반 골고루 닮은 것 같고요. 엄마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빠는 걱정을 안 하시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을 해도 일이 더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걱정하는데 에너지나 시간은 전혀 안 쓰시거든요. 저도 아빠처럼 제가 하는 분야에서 되게 잘하고 싶은 욕심은 커요. 저도 은근히 경쟁심이 근데 엄마는 음식점에 갈 때는 또 모험심을 발휘를 안 해서 한번 맛있는 걸 이렇게 발견하면 그것만 계속 시키고. 맞아요. 맨날 라면도 새로운 거 사시고. 그래서 네. 후회하고.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힘들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때는 부모님께 울고불고 전화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속썩이고. 근데 실은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해보겠다고 말 안 듣고 그냥 끝까지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부모님 가르침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가르침이나 혹은 존경스러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그 잔소리를 좀 굉장히 덜 하시는 편 같았어요. 그래도 어릴 적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슴에 계속 남는 가르침 같아요. 안설이 박사는 아빠인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요? 이건 나도 궁금하네요. 몇몇 제 친구들은 애를 낳을 건데 이제 육아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대 그리고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딸로서 아버지의 정치 활동이 안타까워서 맡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심지어 2017년에는 기자들이 제 기숙사에 쳐들어와가지고 제 쓰레기통도 뒤지고 그런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은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욕먹고 그리고 낙선하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딸로서는 아버지가 정치인인 게 불편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무겁지만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 정치인으로 나가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정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시청자분들 질문 때문에 제 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제 딸 안설이 박사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어서 줌으로 연결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텐데요. 원래는 8시에 라이브를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한국은 저녁 8시지만 거기 미국은 새벽 4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리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제가 지금 낮입니다. 낮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이런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제 딸 안설이 박사 연결하겠습니다. 설이야, 나와 있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설이라고 하고,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디에고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 질문 받은 게 한 열 몇 개 되는데 그 질문을 읽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면 돼. 첫 번째는 근황 관련 질문들이 두 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반장님이라는 분인데요.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서 안 박사님이 속한 연구팀의 연구를 소개하고 안 박사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열리는 것에 시뮬레이션을 주도했다고 했는데요. 이전에는 고든벨 상도 받고 젊은 연구자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문외한이신 분들을 위해 어떤 연구를 하시고 연구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수상 경험도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저희 연구팀은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코로나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촘촘히 박혀져 있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열려야지 인간 세포들을 이렇게 침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자 단위로 알아내려면 실험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원자 단위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20년에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이 열리는 과정을 연구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 팀이 이 연구랑 다른 연구를 바탕해서 고든벨을 수상하였고, 그리고 올해 8월에 이 연구 결과로 네이처 화학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델타 변이를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또 델타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어떻게 열리는지, 이 열리는 과정이 그 예전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랑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이게 다르면 델타 변이가 사람들한테 더 잘 옮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구랑 다른 연구를 바탕해서 올해 고든벨 경선까지는 올라갔는데요. 아쉽게도 일본 팀에게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 연구를 하는데 이걸 원자 단위로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화학 실험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도 보기가 힘들고 하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가능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골브님입니다. 8월에 발표하신 논문 이후로 추가적으로 코로나 관련 다른 연구를 진행 중이신 게 있나요? 3-4개 프로젝트를 또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코로나 관련된 연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에 몇 개 연구를 동시에 하는 거지? 원래는 3개만 하고 싶었는데요. 계속 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 이제 4-5개로 되네요. 네. 아이고, 막 5개 연구를 동시에 지금 안설이 박사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유년 시절 질문이네요.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뚱이님입니다. 환영해요 해놓고 아빠 엄마 다투시는 거 본 적 있나요? 그런 질문이네요. 아, 예, 네. 당연하죠. 네. 부모님이 다투시는 건 어릴 적에도 보고, 최근에는 근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투셔도 굉장히 서로를 존중하고 존댓말도 쓰시면서 다투셔가지고 네, 뭐 저희 부모님이 다투시는 걸 보면 뭐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 100% 매번 잘 지내고 뭐 안 다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저도 여기 시청자분들 질문 때문에 제 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천서진님 질문인데요.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님께서 딸은 좋은 것은 엄마 닮고 단점은 나를 닮았다. 그렇지만 딸의 프라이버시라서 말은 못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의 어떤 면을 닮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네. 아, 네. 이분은 펜트하우스 보셨나 보네요. 저도 시즌 3까지 다 봤는데, 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외모는 저희 엄마 아빠 둘 다 반반 골고루 닮은 것 같고요. 성격도 반반 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빠는 걱정을 안 하시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을 해도 일이 더 잘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걱정하는데 에너지나 시간은 전혀 안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보다는 덜 걱정하지만 아빠만큼 평정심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쉽게도. 네. 그리고 저희 엄마는 되게 그 모험심이 강하신 것 같아요. 되게 새로운 곳 가시는 거 좋아하시고 새로운 것 접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심지어 똑같은 곳을 가도 맨날 다른 통로로 가시거든요. 경로로. 맨날 다른 경로로 가시거든요. 저는 안 그런데. 그래도 저도 엄마만큼 새로운 곳들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빠처럼 제가 하는 분야에서 되게 잘하고 싶은 욕심은 커요. 저도 은근히 경쟁심이 근데 엄마는 음식점에 갈 때는 또 모험심을 발휘를 안 해서 한번 맛있는 걸 이렇게 발견하면 그것만 계속 시키고, 근데 또 저 같은 입장에서는 항상 다른 거를 좀 모험심을 가지고 시키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맨날 라면도 새로운 거 사시고. 그래서 네. 후회하고. 그 다음 분이네요. 찬민리님 질문입니다.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빠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었나요? 아빠와 대화 많이 할 수 있는 비법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예, 뭐 저희 가족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서 대화가 길진 않은데 그래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 대화도 하고 같이 놀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순도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유치원 때는 엄마는 병원에 출퇴근하시느라 바쁘고 아빠는 그 당시에 백신 프로그램 만드시고 그리고 안랩 창립 시절이라서 집에서 많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랑 많이 놀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유치원 때 제가 한 번 유치원 버스를 놓쳤거든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도 어릴 적부터 그 지각하는 거에 대한 그 공포심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에 지각할까봐 울고불고 다시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보시고 저를 재빨리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 주셨는데 제가 1등으로 유치원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스보다 빨리. 네, 버스보다 빨리.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 네, 청소년 때는 아무래도 좀 덜 시간을 보냈죠. 그때는 네, 아빠도 많이 바쁘시고, 네. 그리고 아빠랑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비법은 제 생각에는 공통적으로 그 관심이 있는 게 있으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아빠랑 텍 아니면 전자기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둘 다 관심이 있어서. 근데 제가 실은 의문 드는 게 이게 제가 선천적으로 테크나 전자기계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어릴 적에 아빠가 그런 전자상가들을 같이 많이 같이 가고
데려다가고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사랑해요님 질문입니다.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요? 그리고 안 후보님께는 조언 구하지 않았는지, 또 만약에 조언을 구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예. 제가 실은 학부 때, 대학원 때, 그리고 대학원 후 과정 연구원으로서 초반에는 매번 힘들어했어요. 그때는 매번 헤매고 이 학문이 워낙 어렵다 보니 그때마다 고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힘들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무언가를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그 포기한 것에 대해서 평생 후회할까봐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고비가 있을 때마다 특히 학부 때는 부모님께 울고불고 전화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속썩이고. 근데 실은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해보겠다고 말 안 듣고 그냥 끝까지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끝까지 과정 하나하나씩 마무리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성숙한 학자로서. 네. 자, 그 다음 JR님 질문, 짧은 질문이네요. 아버지보다 내가 이건 더 잘한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많을 텐데. 뭐 제 분야는 훨씬 더 잘 알죠. 그거는 뭐 당연하지만 화학이나 수학이든지. 그리고 예전에는 달리기를 아빠보다는 더 잘했는데요. 요즘에는 아빠가 훨씬 빨리 뛰셔서 그거는 제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슬프지만 제가 그거는 몇 년 전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게임은 아빠가 매번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같이 게임을 해도 한 번도 쉽게 져준 적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아빠를 거의 이기진 못했던 것 같아요, 게임에는. 근데 그거 빼고는 제가 친구들은 부모님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사도 하도 많이 다니고 또 사교적이어서 제가 여러 친구들을 사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게 마리오 카트 같이 했을 때 서리가 어릴 때는 아빠가 일방적으로 이겼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막 아빠가 지는 경우가 자꾸만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아, 그래요? 서리가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서 아빠가 그래요? 포기. 아, 그래요?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진 것만 기억나지. 아, 그랬군. 네. 그리고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오연상님. 와, 대박. 김미경 교수님을 꼭 빼닮았네요. 부모님 가르침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가르침이나 혹은 존경스러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저희 부모님은 실은 제 친구들 부모님에 비해서는 그 잔소리를 좀 굉장히 덜 하시는 편 같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라고 매번 말씀하셨고 별로 제가 하는 일에 간섭을 거의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릴 적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슴에 계속 남는 가르침 같아요. 그래서 매번 제가 하는 일이 힘들거나 그러면 다시 그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지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인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꾸준히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스러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제 부모님 두 분 다 커리어를 여러 번 바꾸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바꾸실 때마다 그 분야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잘 하셨고 성공을 하셨죠,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그건 굉장히 존경스럽고 저도 지금은 화학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만약 다른 커리어를
하게 된다면 저희 부모님 같이 서슴지 않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유년 시절에 대한 질문이고, 그 다음이 정치 관련 질문들로 넘어가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아주 뭐 정치 현안 이런 질문들은 아닙니다. 현명 판단님, 따님이 김미경 교수님을 닮았네요. 안서리 박사는 아빠인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요? 이건 나도 궁금하네요. 예, 저는 저희 시대랑 미래 시대를 위해서 희망이 가득 찬 대한민국을 만들어줬으면 해요. 예를 들어 저희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저희 친구들은 그 직업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고 취업 준비, 취업에 대한 걱정 등,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결혼한 친구, 그리고 지금 슬슬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그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집을 못 구하겠다라는 고민이 가장 커요. 그래서 굉장히 불행해 하더라고요. 그게 참 아쉬웠어요. 그리고 집을 구했어도 나중에는 이제 몇몇 제 친구들은 애를 낳을 건데 이제 육아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대 그리고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들, 저희 딸도 30대 초반이어서 2030 세대거든요. 그게 정말 고민이 같고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기성세대, 특히 정치인들이 꼭 해야 될 그런 임무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오이라시스님 존경합니다. 안철수가 답이다. 안서리 박사님 반가워요. 아버지 안철수님을 삼행시로 지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재미나겠쥬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안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답하고 이러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안철수 후보는 철, 철인같이 강하고 수소같이 핵심적인 인물이다. 제가 화학자니까 네, 수소를 좋아하거든요. 수소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화학자만이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수소가 가장 원소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중요하니까, 예, 아유, 덕분에 저도 저희 딸로부터 삼행시를 이렇게 지어받게 됐습니다. 오이라시스님께 감사드려요. 엄대성님이네요. 아버지가 정치하시기 전엔 전 국민적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온갖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도 학자나 의사의 길을 가면 존경받으며 살 수 있으실 텐데, 솔직히 딸로서 아버지의 정치 활동이 안타까워서 맡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라네요. 네, 당연히 그 딸로서는 아버지가 정치인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정치를 초반에 시작하셨을 때 그때 제가 하는 SNS 다 닫았어야 됐고, 그리고 그때 학부를 졸업했었는데 그때 졸업식도 참석을 못 하셨죠. 그리고 네, 그 대학원 때도 아버지가 대선을 나가시면서 제가 휴학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심지어 2017년에는 기자들이 제 기숙사에 쳐들어와가지고 제 쓰레기통도 뒤지고 그런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은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욕먹고 그리고 낙선하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딸로서는 아버지가 정치인인 게 불편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무겁지만,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 정치인으로 나가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제가 뽑고 싶은 후보가 있고,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나라를
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정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생각나는 게 지난 2017년 때 저희 아이 기숙사에 쳐들어와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저희 아이가 이렇게 미국은 이런 팜플렛들이 많이 와요. 원하지 않아도. 그리고 백화점에서도 막 팜플렛이 오거든요. 마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뭐 신세계 백화점 팜플렛이 갑자기 이렇게 꽂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보고는 무슨 그 호화 유학하고 뭐 고급 백화점에 다니는 걸로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백화점 팜플렛을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무슨 호화 유학이고 그리고 백화점에 그렇게 호화 쇼핑을 다니는 겁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들 때문에 저희 딸도 참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참 아버지로서 미안한 마음들도 크고 반드시 그런 가짜 뉴스들 없애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예, 그럼 정치 이야기는 이만하고 이제 다시 조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네요. 자, 리진아님, 예전 어머님 인터뷰를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학교 면담 갔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수학을 더 집에서 챙겨서 신경 써주어야 한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학을 못했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수학을 잘하게 되신 것 같은데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혹시 뭐 부모님 도움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수학이 아름다운 학문으로 느껴지는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네요. 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수학을 굉장히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때 수학 학원을 다녔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학원을 다니다 보니 수학을 그래도 웬만큼 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수학을 웬만큼 잘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는 별 수학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뭐 흥미롭지도 않고 따분하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잘 하는 편이었어도. 근데 제가 대학을 입학한 뒤에 제가 Bachelor Scholars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과학자들을 기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화학 전공을 했었는데 그 수학이랑 물리 과목들을 더 많이 들었어야 됐거든요. 보통 생화학 전공보다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수학을 좀 듣게 되었는데 제가 2학년 때 Linear Algebra 그게 선형 대수학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수학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때부터 증명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그때부터 수학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수학이랑 화학을 복수 전공하게 되고 수학을 계속 듣게 됐는데 네, 그때부터 그냥 수학에 푹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학을 보면 수학이랑 그리고 제가 또 듣는 화학을 보면 여기 나오는 그 과학에 나오는 방정식들이 다 수학으로 돼 있구나. 그러면서 수학이 과학의 아름다운 언어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거는 아직도 제가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수학을 계속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선형대수 공부하면서 사실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의과대학 가다 보니까 사실 그냥 선형대수까지는 안 갔는데 저도 그 대학원 가서 의학 연구자로서 하면서 그때 선형대수 공부를 독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아마 그러면서들 다들 이걸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 수학을 적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콘플레이어 원님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복잡한 이름의 분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도 많고 꿈도 없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꿈을 발견하고 키워가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대 때에는 일할 수 있는 전공을 택하고 졸업해서 일자리 구하고 사회에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노력을 해도 뭔가 큰 목표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보내온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연구 분야를 찾아가고 해나갈 때 어려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려주시면은 20대 청년들이 꿈 포기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 여쭈어봅니다. 예. 이 질문 주신 분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 저라도 매 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고 살아왔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학교에 쭉 있긴 했지만, 저도 나름 그때마다 고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한 열정은 있었어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일단은 시작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힘들어지면 그때 포기하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끝장을 봐야 돼가지고 그래,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니까 시작했으니까, 좋아하는 일이라서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끝까지는 해보자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때까지만 하고 다른 일 할 수 있다라는 희망도 가지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 일을 끝내다 보니 그쯤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계속 좋은 거예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더 잘 알고 더 이 학문에 깊게 갈 수 있으니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 2012년 6월에 스탠포드 대학원에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은 거의 제가 이 이론화학, 컴퓨터화학의 연구를 한 게 거의 10년이 다 돼가요. 그래가지고 뒤돌아 생각해보니 제가 이제 드디어 한 10년 정도 하니 이 학문이 제 삶의 일부가 되고, 이 학문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학문을 계속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이 이제 특별 질문 3가지가 있어요. 자, 잘하고 있어 님임.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그리고 아빠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 뭔가요? 예, 제가 고를 순 없는데요. 네, 전 두 분 다 좋고, 그리고 두 분 다 좀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로 엄마께서 저를 꾸짖으시고 혼내시는데, 제가 엄마한테 혼나면 주로 어릴 적에는 울고불고 아빠한테 가서 아빠가 많이 달래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빠랑은 요즘 전자기계 텍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커리어 조언도 아빠한테서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분야에 있으셨으니까. 그리고 반면으로는 엄마랑은 연구 얘기도 하긴 하지만 주로 일상생활, 친구들이랑 뭐뭐 하면서 지냈는지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인생의 고민들. 그래서 둘 다 역할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시는 음식, 네, 아빠가 저희 셋 중에서는 면을 제일 잘 끓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번 한국 갈 때마다 짬뽕을 맛있게 끓여주세요. 그래서 그게 많이 그립습니다. 올해는 한국을 못 가게 되어서.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이하이님인데요. 귀국해서 연구원이나 교수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리고 안설이 박사님의 인생 가치관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네요. 예, 저도 귀국해서 다음 세대들,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미국에서 좀 더 트레이닝을 받고 배울 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은 일단 미국에 있고요. 그리고 가치관은 저는 여럿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꿈이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김혜리님, 인생 좌우명이 궁금해요. 아, 예. 제 인생 좌우명은 하루하루를 잘 사는 건데요. 그 현재를 영어로 얘기하면 present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루하루를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유익하게 잘 보내려고 합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 그런 좌우명인 것 같아요. 설이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인사말 할 게 있을까? 저희 아버지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아유, 그래. 하고 있는 일들 계속 열심히 집중해서 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안철수 소통 라이브의 안철수 안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